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날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장이 늘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들쭉날쭉한 게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또다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장 후반부로 가면서 지수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래서 낙폭을 줄여갔다는 건 좀 고무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시아권 시장도 오늘 아침에 좀 출발을 가볍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 이게 짬만 나면 시장에서 늘 말씀드려 오지만 이 6월에 FOMC 회의가 또 끝날 때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망령들이 되살아 나와서 시장은 계속 이런 형태를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우리 현지 시간으로 19일, 우리는 내일 휴장입니다만은, 그러면 이제 내일 밤 모레 새벽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 회의록이 발표되니까 이제 거기서 1차적인 어떤 안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 미국 시장은 간밤에 이번 주 첫 거래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스닥이 0.38%를 뒤로 후퇴하면서 나스닥이 연속해서 4주를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조금 올랐고, 또 WTI 기준으로도 66달러 배럴당 34센트 이렇게 해서 유가도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공식이 딱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 보기가 되게 편해진 거죠. 공식이 이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미국에서도 기술 성장주는 조금, 제대로 힘을 못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베이직 매트리얼스, 이 베이직 매트리얼스는 왜 제가 자꾸 이런 표현을 쓰냐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finbiz.com 보실 때 지도에 보면은 우측 하단 쪽에 베이직 매트리얼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기본이 되는 소재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슈머 쪽에 시그니컬 쪽,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러나요? 이게 소비 유통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이런 거에 헬스케어가, 그러니까 요것들은 오르고 기술 성장주는 좀 떨어지고, 이런 패턴을 이제 우리가 딱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제 그거의 연장선상에서 그대로 오늘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 시장이 모두 양봉을 만들면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수 상승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드디어 3170선도 이제 회복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주역은 누구냐? 기관이었어요. 금융투자. 금융투자가 아주 간만에 큰일 했어요. 거의 1조 가까이 9,744억을 샀는데,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그런 순매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에서는 한 3,800 정도를 좀 매도를 했는데, 그래서 하여튼 시장의 상승은 견인했고, 또 개인들은 며칠 때 요새 아주 물량 받아내느라고 되게 힘드셨을 텐데, 개인들이 이제 오늘 지수가 올라가니까 일부 이익 시연을 통해서 물량을 내놓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로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만이 1681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들이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서 계속해서 그렇게 움직이면 사실 이게 좀 불안하죠. 그런데 이거를 적절히 조율을 하고 있어서 고객의 딱감이 계속해서 안 들어오더라도 부분적으로 익절하고 또 빠지면 또 그게 외국인이나 기관이 때릴 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탄이 되고 이런 게 이제 당분간 계속돼요. 근데 이거에 밑바닥에 깔리는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장은 절대로 폭락하지 않는다는 시장의 공감대가 서로 형성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주 기분 나쁜, 빨리 해결을 봐야 되는, 도대체 연준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인플레이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시장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올라가는 패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융, 에너지, 뭐 베이직 매트리얼스 뭐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컨슈머 시크니컬 뭐 이런 거, 헬스케어 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됐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많이 안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가격을 보면.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부담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의 돌파구는 뭐 우리가 바라건대 연준이 그런 거 없다. 테이퍼링 없다. 금리 손 안 된다. 그리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그딴 것도 안 하고 1200억 달러씩 사주는 거 계속 사주고 자산 매입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러면 다 올라야죠. 시장이 그렇게 다 올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장중에서 보니까 제가 이거 찍기 직전에 보니까 그 대만의 가권 지수는 오늘 무려 5% 이상 올랐어요. 어제랑 전혀 다른. 근데 이제 그 이유가 그 너무 빠지니까 그 증안기금이라고 그러죠. 우리도 예전에 아주 시장이 많이 폭락할 때 증시안정기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증안기금이 좀 손을 댄 것 같아요. 그래서 5% 이상 상승을 했고, 또 미국 연준의 그 부의장이 테이퍼링이 아직 멀었다. 뭐 이런 이제 뭐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하여튼 의견 뭐 그것도 좋은 쪽으로 정했고, 또 호주 중앙은행도 뭐 2024년에나 가야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코멘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 시장도 오늘 보면 철강, 이게 이제 늘 말씀드리는 베이직 머티리얼스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여러분 커머디티 쪽에서 하는 뭐 구리 관련, 철강 관련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플랫폼, 우리는 좀 오늘 특이하게 플랫폼, 이게 이제 기술 성장주로 분류되지만 뭐 카카오 네이버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 관련된 것도 오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이게 우리 시장의 그 미국식 이 업종 분할 방법은 조금 안 먹힐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틀어진 그런 움직임이 보일 수가 있어요. 바이오도 오늘 좀 움직이고요. 그러니까 어제 말하자면 보복 소비에 관련돼서 좀 급하게 올랐던 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들이 계속 간다고 볼 수는 없다. 근데 이거는 간헐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만 오늘 조금 이제 좀 숨 고르기를 하는 거.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준 그런 시장이다.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 그 휴일을 앞두고 시장에 일단은 마음은 좀 편하게 시장을 마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말씀 조금 전에 드렸던 대로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이제 그건 결국 이제 그 금리 테이퍼링 뭐 이런 거를 연상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나올 때 또 그게 아닐 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그런 걱정과 안심이 교차될 때마다 시장이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이미 이제 우리가 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때는 포트폴리오가 정말로 필요하고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되는 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쪽이 올라가면 이게 한쪽이 빠져 있어서 결국 평균 내면 마찬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되면 또 평균 내면 마찬가지다. 이거는 포트폴리오만 짜놓고 아무런 운영을 안 할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트와 이 포트의 운영을 달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오르는 날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또 이게 오르는 눈으로만 보고 이러면 뭐 이 포트는 뭐 짜나만 하죠. 그럼 포트폴리오 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대신에 포트폴리오는 이 두 가지 패턴이 다 적용되는 그 중에서 괜찮은 주식들로 짜야 된다. 그러면 그게 다 적용되는 괜찮은 주식들이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달아드리는 그런 것들이 딱 그 종목이라는 게 아니라 그거랑 결을 같이 하는 그 주변의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시장 얘기는 제가 최근에 여러 차례 드렸고 또 그 내용조차도 6월에 FOMC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히 거듭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산업군 관련해서 HMM, 풍산, 이거 내일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신 분 되게 많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 댓글 다 보는데, 내일 살까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이런 그 커머디티나 베이직 매트리얼 쪽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주로 주봉을 수렴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주봉을 좀 참고로 많이 하십시오. 이런 말씀 제가 이제 거듭해서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제가 HMM하고 풍산 그 주봉 그래프를 좀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설명할 때 넣어드릴 텐데, 제가 얼굴 가리고 넣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잖아요. 이게 최초로 우리 백만개미에서 거론되기 시작한 게 작년에 성탄 특집에서 2021년 나는 이런 종목이 좋다에 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샀으면 한 200~300% 수익이 났죠. 근데 아니 그 종목만 전체를 그거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그 종목을 넣었다면 그 종목 3부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자랑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냐 이런 거예요. 그동안 이제 이거 못 샀어요. 참다.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그러면 BBIG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그것들이 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늘 말씀드리면 영원히 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이브리드 양다리 걸친 독립군이라는 그 군도 하나 만들어서 소개해드렸고, 이제 기억을 더듬으시면 산업군 얘기를 하는데 산업군에 이제 얘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이런 거를 2021년에는 사야 된다. 난 이런 게 좋다. 사야 된다가 아니라 좋다. 사야 된다 하면 안 된답니다. 그게 유사 투자 자문으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사고 싶을까요? 확인이 됐어요. 200~300%가 올라온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럼 그냥 사면 되는데 왜 못 살까요? 상투일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온 흔적들을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그때 샀어야 되는데 지금 살려니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주식 투자는 못 해요. 처음 그 종목을 접하고 그 종목에 처음 들어갈 때도 그렇고 아닐 때도 그렇고 이렇게 중간에 고민할 때도 그렇고 계속 이런 고민만 하다가 끝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 종목을 사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어느 정도 리서치를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그 종목을 사려고 그러던 그 돈이 100이다 그러면 그냥 20은 무조건 사시라. 일단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물려야 먹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분할로 나머지를 이제 잘라가면서 위로 쫓아갈 건지 밑으로 쫓아갈 건지 이거를 결정하시라. 이런 말씀을 이제 제가 자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건데 먼저 이제 HMM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HMM 이게 제가 이제 여기 그래프에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얘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컨테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게 뭐냐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떨어진다. 그러면 얘도 떨어져요, 주가. 뭐 천하 없어도 떨어집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운임이 싸지는데 올라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얘는 또 특별히 HMM은 이게 공매도 랭킹에 있어요. 공매도 랭킹에 있고, 이게 뭐 이제 그 예전에 한번 구제금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KDB 그 주변에 있는, 그러니까 팔지 않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매도 대기 물량처럼 조금 그렇게 좀 오버해서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그쪽에 신경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기업만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주봉을 잘 따르는 종목이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 번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그래프 보면 이 초록색이 이게 5주 이동 평균입니다. 5주. 5주 이동 평균을 대체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로 표시해 놓은 데 있잖아요. 빨갛게. 그때 이제 5월 14일, 그때 보세요. 저 이격 보세요. 아니, 그러면 저렇게, 과거에 그 5주 이동평균을 타고선 지나오던 그런 종목이 저기서 저렇게 이격을 벌리면 당연히 부분 익절을 해야죠. 제가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예 그래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 빨간색 화살표 있는데 보면 이격이 확 벌어졌죠. 저 주봉입니다. 주봉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그 주봉 판단해서 주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격이 저렇게 많이 벌어졌네. 그러면 일단 부분 익절을 해야 돼요. 그랬다가 다시 5주 이동평균에 붙으면 이제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과거 다 그랬잖아요. 5주 이동평균은 약간 밑에다가도 그냥 올라가고 저거 주봉이니까. 저게 이제 한 닷새가 5거래일이 합쳐진 봉 차트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어땠어요? 오늘 이제 보합이 끝났잖아요. 이거는 아까 이제 마이너스 450원일 때 제가 캡처한 건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그때 샀으면 450원 벌었잖아요. 그죠? 오늘도 그런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저기에 5일 이동평균에 근접하면서부터 이제부터 분할 매수 준비. 이렇게 지금 산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분할 매수 준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이걸 아예 제가 그냥 띄워놓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풍산이에요. 풍산도 그래서 제가 주봉을 아예 뽑았어요. 이거 네이버에서 이제 주봉을 뽑았는데, 주봉 보면 제가 저기 이제 그 파란색 그 동그라미 쳐놓은 데 있죠. 저기 보면 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면 저게 저렇게 확 이렇게 높게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저기도 이격이 벌어지니까. 그리고 얘도 과거를 추적해 보면 5주 이동평균을 타고 넘나들고 계속 왔어요. 조금 밑으로 뭐 빠졌다가 그래도 오랫동안 고생 안 시키고 바로 또 위로 가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저때 5월 14일에 저기 높잖아요, 이격이.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부분 익절 해야죠. 부분 익절하고 그럼 사는 건 어떻게 해요? 지금 오늘 이제 풍산 같은 경우 750원 올라서 이거 캡처할 때보다 더 올랐지만 사실은 지금 조금 불안하죠. 이격이 조금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보단 주봉상에서 여기서부터 더 떨어지기 시작하면 좀 부담 없이 분할 매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주 이동평균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매수 기회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프 자체를.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구리값이 떨어지면 풍산은 당연히 이거 그 주가가 빠지겠죠. 그러니까 구리값이 근데 폭락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폭락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 실물 경기가 이렇게 살아날 때 구리값이 폭락은 안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 같은 것도 추정되는 게 구리값이기 때문에 이 풍산을 가지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finbiz.com 여러분 보시면 finbiz.com에 그 선물 있죠, 퓨처. 그 선물에 가서 구리 선물을 확인하세요. 구리 선물을 거기 그 선물 치면 쫙 나오거든요. 뭐 옥수수, 뭐 에탄올, 뭐 별거 다 나옵니다. 금은 거기서 이제 그 구리를 확인하셔갖고 그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최근에 가파르게 이제 경기 상승과 함께해서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 그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올랐으니까 조금 밀렸다 가고 이런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직 상승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여러분이
데일리 있고 위클리 있어요. 거기도 주봉 볼 수 있고 일봉 볼 수 있어요. 그거 이렇게 옮겨가면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풍선 같은 거는 구리값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 좀 확인하셔라.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 그러면 이건 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구체적인 그 매매 타이밍을 어떻게 잡는가에 대해서 자꾸 그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는 제가 그랬죠. 일봉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종목들, 뭐 대부분 그렇지만, 근데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주봉을 많이 수렴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종목 얘기 잘 안 하지만, 뭐 이 종목을 그래서 제가 뭐 추천 종목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제 특별히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종목들의 매매 타이밍은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하는 기법의 하나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처님 오신 날이라 휴일이라서 증시도 휴장입니다. 예, 휴장이고 당연히 내일 백만개미 영상은 쉽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요새 제가 쓴 책 베스트셀러 작가라 김작가 TV에 내일 출연해서 녹화하는 게 이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면 뭐 내일 바로는 안 되겠지만 녹화니까 그 다음 뭐 목요일 금요일 뭐 그렇게 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뭐 오늘 이제 마침 시장이 좀 좋게 끝났으니까 좀 마음 편히 하시고 내일은 그냥 잘 쉬세요. 시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슬콘생 연주 영상 올린 거에 많이 찾아와서 듣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이게 제가 올려놨는데 들으신 분들 별로 없으면 좀 뻘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셔서 고맙고, 내일 좀 봐서 제가 녹화하고 와서 좀 봐서 연주곡 하나 더 좀 조금 신나는 걸로 좀 올려놔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백만개미 영상은 없습니다. 슬콘생에는 뭐 하나 올려볼까 이런 생각 들고요. 어쨌든 간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시고 저는 목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